안녕하세요.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가이드에서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 특수교사 강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인함으로써 뇌병변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에 대해서 5가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발음이 명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뇌병변 장애인이 아무래도 내 근육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소리가 명료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속도도 너무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발음 명료도와 인지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해서 말소리가 많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말이 많이 어눌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장애인의 인지 능력이 낮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몸짓이나 표정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긍정을 표현할 때 보통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났을 때 얼굴을 찡그리게 되지만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표현 방법을 존중하는 것이 좋고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마다 의사소통 특성의 차이가 큽니다.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모두 똑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분들은 뇌병변 장애인이지만 말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발음이 명료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지만 의사소통은 원활한 분도 있습니다. 반면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도 자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짧은 시간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호적인 환경과 상대방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의사소통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반응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의사소통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해서 이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을 줄이거나 의도적으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환경과 우호적인 의사소통 상대방이 의사소통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5번째는 몸짓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표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말로 충분하지 않을 때 표정이나 행동, 바라보기, 사물, 사진이나 그림, 문자를 이용해서 의사표현을 보완할 수 있고요. 보조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도구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발음이 명료하지 않아서 의사소통할 때 짧은 문장만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전자적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미리 문장이나 아니면 텍스트를 입력을 해놓고 발표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장시간의 긴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병변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정이나 근긴장, 신체 변화 등으로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에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무섭거나 싫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과 맥락과 표정과 함께 이 표정이나 근긴장이나 신체 변화를 사용하면 의사소통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짓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눈짓으로 긍정이나 부정,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을 지속적으로 또는 번갈아 바라보는 건데요.
이 외에도 시선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눈을 한 번 깜빡이거나 두 번 깜빡이는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좋은지 싫은지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모음을 활용하는 건데요. 단모음만 소리낼 수 있다 하더라도 높낮이나 크기, 톤으로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람을 부르거나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사물이나 축소된 사물의 일부분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사물을 여러 가지 늘어놓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사물이 작은 경우엔 늘어놓고 사용하면 되고요. 집이나 자동차처럼 커다란 사물일 경우엔 작게 축소된 미니어처를 사용하는 거고요. 문 같은 경우에 문고리만 가져다 놓는다던가 아니면 커다란 텐트에서 텐트 천 조각의 일부분을 가져다 놓고 의사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은 직접 선택과 간접 선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으로 짚거나 가리킬 수도 있는데 내 몸의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엔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물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직접 선택인데 이런 직접 선택이 원활하지 않은 뇌변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간접 선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이 제시되어 있다고 할 때 의사소통 상대방인 내가 하나씩 사물을 짚어가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순차적으로 스캐닝해 줍니다. 그러면 뇌병변 장애인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리켰을 때 소리를 내거나 눈짓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된 몸짓을 해서 내가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간접 선택 방법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이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중에서 원하는 방법,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직접 선택, 간접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으로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이나 사진을 출력해서 인쇄물 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 전용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통 보조 도구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이나 그림 카드를 고르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에 따라서 직접 선택이나 간접 선택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전혀 말을 할 수 없더라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경우에는 글씨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뇌변변 장애인들이 연필이나 펜으로 글씨를 직접 쓰기에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자식으로 키보드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에서 아니면 핸드폰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화면 키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입력된 문장을 소리로 출력해주는 의사소통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하고 출력해서 의사소통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식으로는 그 자음과 모음이 자동으로 스캐닝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스캐닝 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자음이 나왔을 때 스위치를 눌러서 자음을 선택하고 모음이 스캐닝되고 있을 때 스위치를 눌러서 모음을 선택해서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비전자식 자모음판을 쓰기도 하는데요. 종이에 자음과 모음이 인쇄된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의사소통 상대방이 그 종이에 자모음을 하나씩 짚으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스캐닝을 해주고요. 그러면 뇌변변 장애인 당사자가 내가 원하는 자음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자음이 선택되는 거고요. 모음 스캐닝 되는 과정에 모음을 선택하면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글자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비전자식 자모음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자음과 모음을 짚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소통 상대방이 지금 뇌병변 장애인이 어떤 자음을 짚고 있는지, 어떤 모음을 짚고 있는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글씨를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5가지 방법의 경우에는 제한된 항목들 중에서 뇌병변 장애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 한계가 있고 폐쇄형 질문에 대답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 내가 상대방이 어떤 것을 대답을 원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뇌병변 장애인이 유용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원칙을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는 시간을 미리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뇌병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분의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파악하는 시간을 일정 정도 가지는 건데요. 뇌병변 장애인을 너무 아이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말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인사나 날씨와 같은 가벼운 질문을 던져서 의사소통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파악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사전이라고 의사소통 당사자의 행동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보호자나 지원자가 만들어 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미리 받아서 한번 내용을 살펴봐서 당사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높이에 맞게 상호 존중하며 의사소통 당사자의 말을 기다리고 경청하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뇌병변 장애인과 의사소통할 때 질문은 간결하게 하고요. 폐쇄형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개방형 질문을 해서 의사소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 용어보다는 일상 용어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은데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 시각 자료를 첨부해서 의사소통 당사자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이 이해되지 않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경우에 넘겨짚지 말고 다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겨짚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 의사소통 당사자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 당사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존중해서 당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원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경우에 당사자를 제외하지 않고 당사자를 함께 보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동이나 어떤 병원 처치를 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불수의 운동으로 다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건데요. 불수의 운동이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할 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우에 뇌병변 장애인이 문 사이를 통과하면서 긴장한 나머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팔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요. 책상 앞에 휠체어를 배치할 경우에도 책상 밑에 지지대가 있거든요. 그 지지대 앞에 너무 가까이 놓게 되는 경우에 뇌병변 장애인 중에 이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다리가 번쩍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 받침대에 발이 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상의 각도와 책상 그 거치대의 각도와 그리고 장애인의 발의 움직임의 각도까지 예상해서 다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의사소통 상대방이 장애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까이 다가갈 경우에 긴장해서 더 조심하려고 하다가 팔이 번쩍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러 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팔의 각도나 움직임을 예상해서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조심하면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하지만 팔에 내가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뇌병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경험을 위해서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방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사전인데요. 의사소통 사전은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당사자의 행동의 의미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서 공유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뇌병변 장애인이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처음 만나는 의사소통 상대방은 이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소통 표현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미리 작성된 의사소통 사전을 통해서 이 장애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함께 대응해 줌으로써 의사소통 방식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사전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독특한 행동에 대한 사진이 담기고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설명하는 글이 담기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작성돼서 담깁니다. 두 번째는 비전자식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비전자식 도구는 전기 사용이 없는 그런 도구를 의미합니다. 인쇄물이나 실물 등 시각자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진이나 그림이 담겨져 있는 상징 카드, 그리고 그런 상징들이 모여있는 의사소통판, 그리고 의사소통판이 모여있는 의사소통책, 그리고 실제 사물이나 축소된 모형, 그리고 사물의 일부 등이 비전자식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식 도구인데요. 전기를 이용하는 도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그림 정보를 소리로 출력하여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간단하게는 스위치가 달려있는 음성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음성 출력 장치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자나 보호자가 녹음을 하고요. 그 녹음한 걸 장애인 당사자가 스위치를 작동하여서 소리로 출력되게 하여서 의사소통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 전용기기 등의 의사소통 프로그램들을 탑재하여서 그 안에 그림이나 문자, 사진 등을 입력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 이외에도 많은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핸드폰 카톡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핸드폰 카톡에 문자를 입력하고 보여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도구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도구 접근의 정도에 따라서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 아니면 일반적인 화면 터치를 통해서 도구에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좀 특수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헤드 마우스라고 머리에 마우스를 쓰고 머리를 움직이면 그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고 선택하고 클릭하고 컴퓨터나 아니면 보조기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기기입니다. 안구 마우스도 있는데 안구 마우스는 모니터에 안구 마우스를 장착을 하고요. 안구 마우스가 내 눈동자를 인식해서 내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하고 클릭하고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고요.
일반적인 마우스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 커다란 볼이 내재된 트랙볼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볼을 굴려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하고 함께 부착된 버튼이나 아니면 따로 연결된 스위치를 눌러서 클릭이나 더블 클릭, 드래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볼을 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볼 대신에 손잡이 형태의 조이스틱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이스틱 키를 들고 움직여주면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고, 트랙볼 마우스와 같은 방식으로 스위치나 버튼을 통해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클릭하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헤드마우스나 안구마우스, 트랙볼, 조이스틱 등은 직접 선택 보조 도구고요. 그 외에 스위치나 스캐닝을 이용하는 간접 선택 보조 기구들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그램 내에서 항목들이 자동으로 스캐닝 되면서 커서가 이동될 때, 뇌병변 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나왔을 때 스위치를 작동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동안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사용해왔던 보조기기가 있을 텐데, 이 보조기기를 의사소통 상대방이 대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훈련이나 교육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할지라도 의사소통 상대방이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그 상황을 기다려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어떤 도구들을 세팅하는 시간들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에 이용할 수 없게 되니까요. 지원할 때 이러한 도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적인 의사소통 상대방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의사소통 상대방이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이라면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시각화된 자료를 준비해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제공한다면 뇌병변 장애인이 그 중에 원하는 것이나 맞는 것이나 틀린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사례를 4가지 사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만 35세의 뇌병변 장애인이고요. 단모음으로 소리낼 수 있고 쳐다보기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도가 전달이 어려워서 점점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의사소통이 단절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 교육을 하는 지원이 진행되었고요. 안구마우스 훈련, 그 다음에 응시하기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그리고 월별, 일별 스케줄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신체 상징을 학습하는 등 개별 지원이 병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별, 일별 스케줄 확인 시간을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기다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활 중에 아플 때 신체 상징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만 21세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용 언어가 양호하고 의사소통 욕구도 매우 강하면서 말하는 거나 신체 움직임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대화할 때 맥락과 폐쇄적인 질문으로 의사 파악을 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지원은 안구 마우스와 스위치 지점 스캔을 활용해서 한글 학습을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식, 비전자식 도구도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문자로 힌트를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 간 의사소통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만 10세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의사소통 욕구는 매우 강하고 수용 언어가 양호한 경우였어요. 한글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구어 사용이 어렵고 신체가 강직되어서 무언가를 직접 선택하거나 손을 사용해서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는 제한이 되었었는데요. 지원은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문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구 마우스로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하여 보여줌으로써 의사소통을 하고요. 의사소통 프로그램에서 소리로 출력해서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요. 빠른 속도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경우여서 이 안구 마우스만으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경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사례인데요. 만 21세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용 언어가 매우 우수하고 발화는 어렵지만 글을 통해서 수준 높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이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트레이 위에 잠온판이 인쇄되어 항상 부착되어 있고 핸드폰을 상시 고정해서 조이스틱을 연결해서 이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 잠온판을 손으로 짚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였고요. 핸드폰 카톡에 조이스틱으로 문장을 입력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대화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낯선 환경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 의사표현 방식으로 정확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도 형성도 아주 원활하게 진행된 사례라서 소개드립니다. 이상으로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